자, 오늘은 이 코리아타운 밑에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2가 피프스 애비뉴 쪽에서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이제 저 밑에가 23가 뭐가 있냐면 파크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 이름이 뭐냐면 메디슨 스퀘어 파크인데, 그 메디슨 스퀘어 파크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근데 하필 또 비가 오네요. 안 가고 있네. 파란불인데. 모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비가 와서. 여긴 뭐냐면 260 샘플 세일 하는데요, 여기는. 자,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나? 그것도 모르고 우산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잠깐 한숨 돌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어디까지만 갈 거냐면 저 밑에 23가까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는 오에비뉴에요. 오에비뉴는 맨하탄 전체의 중심 에비뉴 축입니다. 중심 축.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오에비뉴를 중심으로 맨하탄은 웨스트와 이스트로 나뉩니다. 그 주소 시스템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곳, 그곳이 맨하탄의 최중심이에요. 그래서 집 코드가 10001. 자, 집이 시끄러운 이유는 먼저 보여드릴게요. 쟤네 들리거든요. 쟤네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하시딤 계통이거든요. 다음 주간, 이번 주말부터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입니다. 가을 명절이 절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이 그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해피 뉴 이어, 뉴 이어스 데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하루가, 첫날이 다음 주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저 하시딤 계통 사람들은 요때쯤 되면 시끄럽습니다. 저렇게 큰 음악을 틀고, 보통 저렇게 큰 음악은 누가 트냐면 저 히스패닉 계통, 그리고 흑인 계통이 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크게 틀어가지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죠. 어쨌든 다음 주에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저 차가 여기서부터 두 스트레이트 밑에 있는데도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답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소음입니다. 소음. 맨하탄은 참 소음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소음 있죠. 그 다음에 소음도 이제 차량 소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목소리 소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소음은 제일 큰 거는 폴자동차, 앰뷸런스, 그 다음에 경찰차, 이게 제일 시끄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소음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이 할랄 푸드 같은 거 파는 이 푸드 트럭인데, 이 푸드 트럭이 한결같이 하나씩 여기 뭘 갖고 있냐면 이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전기에서 나는 소음. 근데 발전기도 소음이 적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이커로 치면 혼다 발전기는 정말 소음이 적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파크에 왔네요. 자, 여기는 메디슨 스퀘어 파크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파크. 오늘은 그냥 도로로 걸어가서 밑에서부터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차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앞에 보이는 게 과거에 피프스 애비뉴 호텔이라고 한국에서 조선시대 말에 견미 사절단 보빙사라고 하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밟은
좌절단이 묵었던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호텔이고, 우리들에게는, 아이고 새가, 아이고 귀를 쫄딱 맞았네요. 시끄럽네. 근데 네, 그래서 맨하탄은 그런 소음 때문에, 차량 소음, 첫 번째는 차량 소음, 두 번째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음악 크게 틀면서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 히스패닉 계통이 제일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조용해요. 동양 사람들만큼 시끄럽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스트 25 스트리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이게 동쪽인데 이스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웨스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오에비뉴잖아요. 저기 보면 피프스 에비뉴라고, 웨스트 25 스트리트, 저기는 웨스트 25 스트리트, 여기는 이스트 25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게 중심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 축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쭉 내려가면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 NYU가 나오거든요. 그 NYU까지가 오에비뉴예요. NYU. 거기 서클이 있고 거기에 파크가 있어요.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고 나중에 한번 가볼 텐데, 거기까지가 오에비뉴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름, 도로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가 뭐가 등장하냐면, 하우스턴 스트리트이 동에서 서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하우스턴 스트리트까지는 거기서부터 0 스트리트이 시작이에요. 제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넘버가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3. 요보다 밑에 제일 큰 도로는 14, 23, 34, 42, 그리고 57, 59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센트럴파크에 도착이거든요. 그래서 0이 시작되는 데가 이 오에비뉴 제일 끝에, NYU를 지나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하우스턴이라는 스트리트이 나오면 거기부터 0이에요. 그럼 그 밑에는 뭐냐? 그 밑에는 올드시티예요. 그래서 도로 이름이 뭐 다양하면서도 엉망진창이야. 도로가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질 않고, 여기 직선이란 말이에요. 오에비뉴 직선, 그 다음에 여기 에비뉴 25가 직선, 24가 직선, 23가 직선인데, 그 하우스턴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로가 곡선이 나올 때도 있고 대각선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제냐면 1800년대 초반인데, 1700년대 말인데, 이제 맨하탄을 제대로 좀 도시구획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구성된 게 이제 1811년도에 그 커미셔너스 플랜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기획한 사람들이 도시를 어디처럼, 그 밀레,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이제 터키에 가면 있는데, 그 밀레라는 사람이 구획한 도시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입니다. 그 밀레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고안을 해놓은 거예요. 도시 시스템을, 도시 개발을 할 때 이 장방형 구조로, 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드. 이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보면 그리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드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입한 곳이 많아요. 그 중에 밀레도가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그거를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여기 도시를 기획한 사람들이 그걸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맨하탄을, 또 브루클린도 그래요. 브루클린도 이제부터는 장방형 구조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맨하탄이 왜 바둑판처럼 생겼느냐 라는 질문을 누가 하신다 그러면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하우스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제 공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침 조금 비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즐거워서 좋네요. 여기가 이제 1800년대 말에 맨하탄의 중심이었던 거죠. 뭘 갖고 할 수 있냐면, 저 앞에 보이는 저 22층짜리 높은 건물이
그 당시로서는 맨하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게 1902년에 22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게, 우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2층짜리 플랫 아이언 건물이 이제 들어서면서 여기가 그 당시 1800년대 말 최소한 1900년대 초 한 1920년대까지는 여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34가에 100층이 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게 되죠.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면서 맨하탄의 중심이 이제 30가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20가대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30가대가 맨하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타운이 있는 32가 브로드웨이, 5에비뉴, 6에비뉴. 이쪽이 이제 맨하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1900년대 이제 중반 때부터는.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이제 지금 타임스퀘어가 있고, 브라이언 파크가 있고, 하는 그곳. 그곳이 이제 그 다음 세대, 1950년대 이후는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같은 1930년대에 뭐가 들어서냐면 바로 록펠러 센터, 탑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 록펠러 센터 그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거긴 록펠러 타운이 되는 거죠. 록펠러 타운에 똑같은 형태의 이 설계자가 한 건물들이 한 30동, 적게는 열 몇 동에서 많게는 이후까지 합치면 한 30동이 들어서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길 가잖아요. 탑 오브 더 락 그 부근에 스케이트 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진 찍는 데가 있으니까 5에비뉴, 5th 에비뉴 쇼핑 디스트릭이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되잖아요. 가서 보면 건물들이 되게 흡사한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거기가 록펠러 타운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수십 동의 비슷한 류의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2층 그 당시로서 1900년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맨하탄에서 높은 건물이었던 이 건물이에요. 이게 바로 플랫 아이언, 이 아이롱, 이 다리미 같이 생겼다 그래서 바닥이 이제 평평한 다리미다, 플랫 아이언이다, 그런 이름을 별명을 갖게 된 건물이 여기 들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가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여기는 이제 지금은 뭐 학교들도 있고 비즈니스 디스트릭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빨간 벽돌의 아파트들이 이제 많습니다, 이 동네. 그 층도 이제 5층이 아닌 6층 이상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거 1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 그 당시는 이게 층고를 높이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땅에 대한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 로마나,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데 가 보면 층고가 높습니다. 특히 1층과 2층은. 왜냐하면 1층에는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육하고 또 거기서 이제 잠을 재워야 되기 때문에 마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층이 높습니다. 맨하탄이 제일 싫은 거는 저 소리입니다. 저 소리. FDNY Fire Department of New York. 너무 싫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00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에요. 요 건물이 1900년대보다 이전, 그리고 1900년대 이후의 분기점이에요. 요 건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 밑에는
여기서부터 건물들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 다 백화점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그래서 레이디즈 로라는 레이디즈 쇼핑 디스트릭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었을 정도로 여기는 쇼핑의 중심가였어요. 여기서부터 14가에서 여기 23가 사이. 그 백화점도 많았고, 그 메이시 백화점도 사실은 이쪽에 있었어요. 18가쯤에 있다가 이제 34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피프스 애비뉴 호텔, 그 민영 일행단이 묵었다고 하는 그 호텔이고, 이제 아이폰 17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아이폰 17, 그리고 프로, 그리고 에어가 나왔습니다. 에어가 굉장히 얇아요. 근데, 25 엣지, 갤럭시 25 엣지가 나왔잖아요. 봄에. 그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두께가. 그렇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엣지를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장비는 갤럭시 엣지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게 뉴욕 생명, 뉴욕 라이프 인슈런스 건물이에요. 저것도 뉴욕의 랜드마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인데, 저걸 이제 록펠러 센터나 여기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데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이뻐요. 왜냐면 저 위에가 이전에 황금, 지금도 저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황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자, 일로 쭉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브로드웨이하고 오에비뉴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브로드웨이는 대각선으로, 시작 지점은 맨하탄 맨 끝에 있는 베러리 파크, 거기가 1 브로드웨이야.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소가 보면은 지금 이 피프스 애비뉴 호텔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스트리트하고 애비뉴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근데 애비뉴 상의 주소는 200입니다. 200 피프스 애비뉴. 그러니까 200이기 때문에 끝까지는 얼마 안 먼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결혼을 했던 교회예요. 도널드 트럼프의 출신지는 뉴욕입니다. 뉴욕 중에서도 퀸즈. 근데 여기 이제 서 있는 이 동상 서 있는 이 빈센트 노먼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멘토로서 오랫동안 그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1932년부터 1984년까지 여기에서 있었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 부인하고는. 근데 이혼 사유, 귀책 사유가 남자 쪽이 아니라 부인 쪽이 있던 것 같아요. 부인 쪽이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냥 얄궂게 이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여인하고 살고 있는 거죠. 비는 안 오네요. 이 정도면 뭐 걸어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곳곳에 중국 가게들 있고, 여기는 오에비뉴, 피프스 애비뉴, 여기 현재는 30가, 30가입니다. 저희 건너편은 이스트, 이쪽은 웨스트. 이 도로 하나를 놓고 동과 서가 갈라집니다. 앞에 노란색 이렇게 쭉 올라간 건물은 425 그 피프스 애비뉴 콘도예요. 콘도미니엄 럭셔리입니다. 자, 맨하탄 일반 버스예요. 일반 버스 이렇게 있어요. M1. 맨하탄 첫 번째 1호.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NYU까지 갑니다. NYU까지 가서 저 위에는 그 할렘까지 이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용 요령은 그냥 신용카드 하나 있으면 돼요. 크레딧 카드 갖고 올라타면서 띡 긁으면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뭐 이렇게 따로 교통카드 필요 없어요. 미역은 이제는. 이전엔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현금 내도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교통카드를 사죠. 교통카드는 어디서 사냐면 지하철역에서 팔기도 하고, 대부분은 지하철역에서 사죠. 피부과, 성형과가 있네요. 한국 이젝션 피부 겉과 속을 개선을 한 번에. 여기는 서울 팥빙수 빙수집입니다. 빙수집이 뭐 저 보석상 같이 생겼어요. 중절모. 제가 좋아하는 모자는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저는 유대인들 모자 같은,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모자 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모자를 찾게 되네요. 이건 뭘까요? 네. 자, 여기는 기념품 파는데, 뉴욕뿐만 아니라 젊은 요즘에 모든 게 K로 통합니다. K 드라마, K 팝, K 푸드, K 뷰티 뭐 이래가지고 한국 거가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리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32가 오에비뉴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글이 많이 보이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북창동 순두부, 또 귀인 한의원, 이모김밥, BCD 토후하우스, 감미옥. 한글이 적혀 있으니까 반갑죠. 그다음에 파리바게뜨, 여기는 호텔이에요. 서울 사우나. 여기는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한식집입니다. 한국 식당이에요. 미스 코리아.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도시락 가게. 간단하게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갖고 가서 사무실에서 먹어도 되고. 뱅크 오브 호프라고 하는 한국 은행입니다. 한국계 은행. 종로상회, 한국에 있는 종로상회와 같아요. 종로상회. 여기 하나 있고 퀸즈에도 있고 몇 군데 있죠. 뉴저지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티은행, 시티뱅크, 상하이몽. 어저께 상하이몽까지 찍었죠.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끝내냐면 원조 식당, 노래방 식당에 있는 여기서 오늘 촬영은 마치겠습니다.